드리블을 사랑했던 남자고요. 네, 대한축구협회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꽁TV 김병지입니다. 부회장 포스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네. 머리카락도 좀 짧아지시고요. 네. 뭐 어떻게 좀 많이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꽁지머리 그리워하시는 한번 분들을 위해서 한번 보여드립니다. 꽁지머리가 없어졌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만약에 뭐 변화가 좀 됐다 그러면 아침 7시에 일어나야 되고 이제 출근 준비해야 되고 일상이 좀 정리되어진 듯한 느낌? 부회장님이라고 하면 사실 아직 좀 낯설 것 같습니다. 네. 낯선데 부회장직 맡아달라는 건 좀 언제 왔던 건가요? 뭐 예감을 하고 계셨나요? 협회에서 또 연맹에서 일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는 한 2달 전부터 제가 받았었고요. 근데 연맹이냐 협회냐의 어떤 그런 일에 있어서 축구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들이라면 뭐든지 하겠다. 이제 그 조건부가 사실 있었어요. 대협력 쪽 있잖아요. 이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제가 은퇴하고 난 이후에 사회생활 하면서 이제 사람들 만나고 그다음에 세상을 바라봤던 또 내지는 또 준비했던 과정들이 제가 아닌 다른 분들이 잘하고 있는 역할들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좀 시너지를 얹어줄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뭐 문체부라든지 체육진흥공단이라든지 또 국회라든지 등등 이제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대협력을 통해서 지원이라든지 관계를 좀 만들어줄 수 있는 역할을 제가 좀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 그쪽 얘기를 많이 드리긴 드렸었어요. 근데 자리를 준다 안 준다라는 답은 사실 없었습니다. 또 연맹 입장에서는 좀 많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 협회를 선택해가지고 연맹도 올해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K리그도. 저는 어디 가든 상관이 없었었는데 협회랑 연맹이랑 이렇게 좀 조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협회에서 먼저 좀 이렇게 일을 맡겼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연맹에서는 그러면 뭐 양보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에 연맹에 가서 제가 일을 하겠습니다. 지도자 계획은 뭐 접으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기회를 주실 분 계시면 제가 할게요. 잘할 자신 있습니다. 감독을 달라. 그럼 감독해야죠. 지도자도 범죄는 있어요. 근데 라이센스 따는 게 참 힘들어요. 정말 노력을 해서 제가 지금까지 해서 이제 A 라이센스까지 있으니까 이제 마지막 P 남아 있으니까 P를 따게 되면 이제 프로를 감독을 갈수 있죠. 프로를 갈 감독을. 수 있는 거고 뭐 감독 얘기하셨으니까 지금 제가 이제 아마추어 팀을 만들었었어요. 꽁 FC라고. 꽁 FC. 네, 지금 저희들 멤버들이 한 70에서 100명 정도 되고요. 지금 이제 운동을 못해서 그러는데 운동할 때는 기본적으로 한 50여 명은 늘 운동 나왔고요. 그래서 감독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아이들 가르치면서 이제 지도자에 대한 어떤 꿈들은 이제 갖추고는 있는데 지금 이제 맡은 게 많다 보니까 조금 이제 1순위가 아니라 한 4순위 정도 되어 있는데 이제 P 라이센스 따게 되면 순위가 좀 더 올라오겠죠. 그러면 자격증 유무 벗어나서 좀 제의가 좀 온 게 있었나요? 어떨까요? 저는 행정적으로 먼저 제의가 왔었어요. 오히려 저는 신기해요. 바깥에서 이제 뭐 축구 클럽이다, 또 너튜브다, 또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 했던 모습들이 오히려 보시기에는 행정가 쪽으로 좀 더 많은 점수를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은퇴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유튜브의 시장은 그렇게 뭐 보편화되지는 않았었고요. 제가 해설을 하면서 처음에 만들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긴 있었어요. 박문성, 그다음에 기자, 수호정 기자 이렇게 3명이서 이제 축구에 대한 걸 좀 하자고 했었는데 네네. 제가 이제 박문성 후배한테 했던 얘기가 있었어요. 야, 미친 PT 하나 구해와봐. 찾아와봐.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쪽 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왜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이제 생활을 하셔야 되니까 보장이 안 됐었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못 구해서 사실 안 됐었고 그때 했었으면 저희들 아마 100만 갔을 거예요. 그때 시작점이 거의 없을 때였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너튜브를 이제 접하게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지금 현재 슈퍼로브 그 기반일 때 그때가 아마 8만 정도 구독자가 있을 때였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지구 방위대를 만들었는데 그 만들 때 이제 제가 제안을 했던 게 풋살 팀을 만들자 국가대표 위주로 그러면서 저는 선수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 기획을 또 넣었던 분들 이 2개가 또 완성되더라도 영상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슈퍼로브를 통해서 나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이 되어서 나중에는 야 이렇게 되면 우리도 이제 축구를 통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있겠구나. 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됐었죠. 2022년 월드컵이 빨리 열려야 됩니다. 월드컵 특수를. 아니면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네네. 득점왕 경쟁을 지금 달리고 있는데 득점왕이 된다든지 외부적인 결과나
기록들이 저희들을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를 들자면 손흥민 선수가 헤트트릭을 해버리잖아요. 그 다음날 손흥민 선수에 관계되어 있는 영상 또는 예전 하이라이트나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50만 뷰는 그냥 갑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손흥민 선수 응원하고 있고요. 예, 국가대표도 응원하고 있고 월드컵도 빨리 열려야 된다. 그 녀석 바이러스 좀 정리되고 열리면 됩니다. 이렇게 파라과이전에서 하프라인까지 돌진했던 기억. 그때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최고의 흑역사 인정하시나요? 인정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거죠. 자, 넘어질 수 있고, 뭐, 실패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 거는 누구의 탓도 아니지만 실패할 수 있는 거지만 거기에서 극복을 못하고 못 이겨 나오면 그때부터는 본인 탓이라고 저는 봐요. 그 실수했던 것, 뭐, 실패했던 것, 흑역사 인정합니다. 세상이 바뀌고 또 축구의 트렌드가 또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요즘 그렇죠. 골키퍼들이 맞죠. 공을 못 차면 이제 골키퍼로서 인정받기 참 힘들어요. 막는 거는 기본이에요. 그죠? 빌드업의 시작이죠. 빌드업의 시작, 공격의 시작인데 그때 그런 모습들이 흑역사인데 지금 뭐 좋게 평가해 주시는 분들은 김병진은 20년을 앞서갔다. 이렇게 평가해 주시니까 좋은 거고 지금도 그 캐릭터가 사실 도움이 돼요. 아하. 제가 아까 그러잖아요. 드리블을 사랑했던 남자 김병진입니다. 그렇죠. 사실 드리블 때 망했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뭐 좋게 받아주시니까 흑역사였지만 지금 김병지의 어떤 느낌들은 그 흑역사 때문에 오늘의 김병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빛 역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K리그 최고령 출전 기록이 아닐까 싶습니다. 700경기였잖아요. 언제인지 좀 기억나시나요? 그때 상황이? 그때가 아마 전남 있을 때 제주랑 경기했을 때로 제가 기억이 나고요. 그때 아마 3대0인가 3대1로 이겼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때가 700게임이었었고 그때 새로운 목표를 또 777로 정했었는데 이거는 비격사잖아요. 네. 그렇죠. 반대로 저는 얘기해서 600게임만 뛰고 은퇴를 할 걸 지금에 돌이켜보면 600게임도 훌륭한 기록이니까 좀 더 빨리 세상에 나와서 지금 하는 일들을 좀 더 빨리 접근했으면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흑역사, 비격사 이렇게 얘기하니까 흑역사는 오히려 그러네요. 반대가 좀 됐네요. 좋은 느낌으로 지금 다가왔고 비격사는 오히려 600게임 뛰고 오히려 좀 더 빠르게 축구 행정이든 축구 지도자든 이쪽을 좀 조정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내가 꼽은 최고의 기사는 이거다라고 생각나시는 게 좀 있을까요? 헤딩골 98년 뭐 10월 24일 열렸던 플레이오프에서 그 헤딩골이 제일 좋았던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10월 24일이 음력으로 이제 9월 5일인데 그날이 집사람 생일이었어요. 근데 경기 때문에 못 챙겨주잖아요, 제가. 그러면서 경기 전날 제가 집사람한테 야, 생일 선물 경기 끝나고 내가 뭘 좀 이렇게 해주면 좋을까? 생일 선물 뭘 받았으면 좋겠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내일 골이나 한 골 넣어봐. 오. 이제 그러는 거예요. 하늘에 별을 따주면 따주지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캐리 역사에서 없었죠. 골키퍼가 골 넣었던 경우는 없으니까 일단 알았다 그러고 끊고 이제 진짜 이 기적이 이루어지려고 했는지 몰라도 경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1대1이 됐던 거예요. 그 마지막 프리킥 장면인데 마지막 그때가 공격. 이제 90분 그때 당시에 이렇게 저희들 전광판에 시간이 끝났어요. 네. 이제 추가 타임이었는데 마지막이니까 제가 감독님한테 올라간다 해서 올라갔는데 그러면 그때 어떤 시간 올라갔냐라고 물어보면 아니, 당연히 골키퍼가 올라갈 때 그러면 골 넣으러 가죠. 골 넣으러 갔지. 그냥 뭐 놀러 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일단 골을 넣든지 골을 넣는데 도움을 주든지 어쨌든 최종 목표는 득점이잖아요. 그렇죠. 올라갔는데 진짜 프리킥이 제 머리 위로 오고 제가 헤딩하고 그게 골이 됐던 거예요. 그때는 집사람한테 생일 선물 했다라는 생각은 진짜 1도 없었어요. 그냥 골만 들어갔구나. 이 승부가 이제 원점으로 돌렸구나. 이제 그 생각만 있었는데, 야, 이후에 이제 승부 차이 가서 또 제가 한두 개 맞고, 그러면서 승리했었는데, 이후에 이제 생각들이 났던 거예요. 이제 집사람 생일이었고, 기적이 이루어졌고, 야. 이게 골키퍼 필드골 첫 골이었고, 기적이 만들어졌고, 평생 잊지 못할 뭐 생일 선물이었으니까. 먼저 전성기 시절이었던 98년 프랑스 월드컵 즈음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영입 제안이 왔던 얘기가 있던데 이거 진짠가요?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어느 팀이었나요? 영국도 한 두세 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순der랜드하고 몇몇 팀이 있었고 프랑스도 한두 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노르위치도 얘기가 있던데 맞나요? 그 얘기 제가 이후에 들었습니다. 예. 몇 팀 이렇게 해서 얘기가 들었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월드컵 끝나고 실제로 이제는 오퍼가 왔잖아요. 이제 국내 들어와서 구단에 들어갔어요. 나간다고. 근데 못 나가게 했던 거죠. 그때 당시에는 계약을 한번 하면 그 구단과 끝날 때까지 그 계약이 그냥 이어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프로축구 선수들 거의 다 원클럽맨이었었어요. 그렇죠. 한 번 계약하면 은퇴할 때 그 팀이 있는 걸로. 그랬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팀에서 골키퍼가 없다 보니까 물론 뭐 뒤에 후배들도 잘하는 골키퍼 있었는데 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랬으니까 그때 당시에 몸값이 책정돼 나오잖아요. 이적료하고 연봉. 그 연봉 이렇게 주는 걸로 다 오퍼가 왔으니까 그때 당시에 2억 정도였으니까 우리나라 그때 당시에 A급 정도 받는 사람들이 한 8천만 원, 7천만 원 정도였었으니까 한 3배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구단에서 이제 그걸 보존을 해주니까 병재야 나가지 마라. 이렇게 제안을 주셨던 거예요. 야, 전 진짜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일단은 협의 들어왔던 거에 대해서 수긍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에서라도 프리미어 리그에서 뭔가 이렇게 오퍼가 온다. 그러면 수락할 의사가 있으신 건가요? 지금 돌아가서 만약 그런 게 있었다면 무조건 나갔죠. 나갔으면 영어도 잘했을 텐데. 예. 근데 그때는 뭐 그랬었죠. 참 힘들게 나가야 되는 시기였었고 일단 못 나갔잖아요. 그 아쉬움은 두고 있는 거죠. 예. 현역 시절에 유명한 다짐이 사실 내 뒤에 공은 없다 이런 거였잖아요. 네. 굉장히 멋있는 말이었다고 저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부회장이 재임 기간에 내 뒤에 땡땡은 없다라고 좀 각오를 보자면 뭐가 있을까요? 후회는 없다. 후회는 없다. 네. 아, 일단 주어진 시간에 제가 맡아 있는 뭐 생활축구 저변학대거나 마케팅 쪽인데 한 분야에서만큼은 하나씩은 다 만들어내자. 뭐 기존에 잘했던 거는 뭐 기존에 했던 그 역할대로 잘해야 되는 건 맞고 새로운 뭔가를 만들고 그 자체를 뭐 앞으로 20-30년 정도는 쭉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자. 그러려면 후회가 없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네. 앞으로 2년 그리고 더 나아가서 4년 동안 후회 없는 부회장 활동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으로서 팬들에게 축구에 많은 성원 부탁한다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한축구협회 게시판 아마 있을 거예요. 네. 또 내지는 뭐 요즘은 SNS 통해서 좋은 질문들 주시면 좋겠어요. 소통할 수 있는 대한축구협회 되었으면 좋겠고 주시는 그 말씀들이 때로는 저희들 정책적으로도 다 반영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말씀 주시면 저희 다가가는 그런 협회가 될 거고 또 축구를 통해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활기차고 기쁜 일들 생기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